자, 물권의 효력의 두 번째 주제인 물권적 청구권 보시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아주 쉽게 보도록 하죠. 자, 사례로 보시면 민법이 비교적 간결해요. 그죠? 사례로 보면. 책으로 보면 이게 들어갈 때도 읽을 때도 어렵거든요. 근데 사례로 보면 간결해요. 이게 쟁점이 뭔지가 딱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입문서에는 사례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쉽게 접근하고 쉽게 본질에, 쟁점에 다가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침범을 해서요. 무단 침범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가 건물 지은 거예요? 을이. 토지는요? 갑토지요. 갑토지.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토지는 누구 거요? 갑소유고. 건물은 을이요. 을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럼 건물 누구 거요? 건물이요. 건물에 동그라미 거볼게요. 건물이 누구 거예요? 주인이? 유트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요? 을이요? 갑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 땅이니까. 그죠? 여기 볼게요. 거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 땅이죠? 내 땅에다가 누가 진 거예요? 을이. 아니 저 인간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건물을 졌죠? 그럼 이거는 건물이 갑과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토지의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건물은요?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하고 별개일까요? 별개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이거는 땅과 별개인 거예요. 별개. 허락 받고 졌어요? 무단으로 졌어도? 무단으로. 얘가 무단으로 신축을 한 거지요. 그래도 이건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소위 이게 바로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짓고 사는 거지요. 예. 등기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등기 안 내줘도 그건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 그것이 비록 그것이 누구 땅에 있어도요? 남의 땅에 있죠.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누구 거? 건물을 뭐 한 사람? 신축자. 신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등기 내도요? 안 내도? 거기다 쓰세요. 뭐 안 내도? 등기 내줘요? 안 내줘도? 안 내줘도. 안 내줘도. 등기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도 누구 거? 건물을 뭐 한 사람? 신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어디까지 져야 건물인 거예요? 지붕. 그 다음 벽. 그 다음 기둥. 세 가지를 갖추면 돼요. 기둥. 그 다음 벽. 그 다음 지붕. 요 세 가지를 갖추면 뭐라고 그래요? 건물이다. 이거 건물이 탄생했다 그러는 거죠. 건물이 탄생했다. 그죠? 등기해야 탄생해요?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탄생한 거예요. 오케이요?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탄생한 거예요? 출생신고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출생신고 아직까지 안 돼 있어. 저 인간 아니에요? 사람은 출생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엄마로부터 뭐 할 때? 모체로부터 나올 때, 그죠? 그때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출생신고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저는 사람인 거예요. 건물은 출생신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건물도 뭐 안 해도? 출생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어도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다. 뭐를 안 해도? 출생신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비록 저것이 무슨 건물이어도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이라도 3요소를 갖추면 돼요. 3요소. 3요소가 뭐예요? 기둥, 벽, 지붕. 3요소 갖췄죠? 그러면 건물이 원시취득된 거예요. 누구한테? 지은 사람한테. 오케이? 그럼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는 거 보셨어요? 그 건물 여유 아니에요? 건물 여유 아니에요?
아파트 15층 짓다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부도났어.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 땅 있죠? 건물 지금 15층 졌죠? 기둥 있나 없나? 벽 있죠? 지붕 15층까지는 세웠어요. 여기 15층까지 위에 층층마다 있죠? 이걸 안 세운 거지, 이건 있는 거지. 그럼 지붕 있는 거 없는 거예요? 14층에서 보면 15층이 지붕이지. 지붕 여유 아니에요? 지붕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건물인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별개예요? 토지 따로, 아파트 따로 되는 거야. 따라서 저 아파트나 저 건물은 무단 신축한 건물이라도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이죠.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 별개로 보는 거예요. 토지와 별개로 본다. 오케이? 토지의 구성물로 본다? 별개로 본다? 별개. 토지와 별개다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뭐에 해당되지만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여 별개요? 별개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물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저 땅 주인은 소유권을 땅 소유권 방해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죠?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을이 점유자죠. 을이 남의 땅을 점유해서 쓰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건물을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얘가 점유해서 쓰고 있죠. 그때 소유권 방해당하고 있죠. 방해당하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방해자가 누구야? 을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권리. 그걸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사례 볼게요. 기사식당으로요. 무허가 건물 신축에서 기사식당으로 15년간 영업해 오면서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죠. 1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허가 건축주 을에게 건물 철거, 가로하세요. 건물 철거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오케이요? 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 별표. 거기 쓰세요. 27회 기출. 올해 시험 이거 나왔지요. 특강에서도 제가 했어요. 이거 똑같죠. 지문도 똑같아요. 자, 토지 소유권에게 건물주에게 건물 뭐 해달라고요? 철거시켜 주셔요.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지요? 철거 동그라미 철거. 부셔달라. 그 다음 토지 소유권에게 건물주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거를 뭐라고 해요? 태거라고 그러죠? 또는 명도라고 그래요. 명도 청구, 태거 청구 동그라미요.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해달라고는 돼 안 돼요. 건물 부셔라 이거죠? 철거해달라고 되지요? 근데 건물에서 뭐 해달라고요? 나가라가 뭐예요? 태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올해 시험 문제. 왜 나가라고 하면 안 돼? 건물이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 을 거.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건물 주인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왜 을이에요? 누가 지은 거예요? 을이 무단으로 졌지만 비록 을 거잖아, 이게. 무단으로 졌어도 을 거죠. 그럼 건물 주인은 갑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을이잖아요. 근데 을이 주인인데 을 보고 어딜 나가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태거 요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태거 요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요 전 시간에 우리 보셨잖아요. 최우선 변제권 할 때 봤죠? 민법은요, 전에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게 마디가 다 연결돼 있어. 전 시간 졸았죠? 딴 생각했죠? 이번 시간 꽝이야. 연결 안 된다니까, 민법은. 앞차가 안 되면 뒤차 다 엉망되는 거야, 이게. 민법이 그래, 민법이. 다른 과목은 앞에 좀 졸아도 되거든요. 졸아도 오늘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민법은 그게 안 돼, 그게. 왜? 마디가 다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5월 달에는요, 지금 어떻게 순서대로 가죠?
순서대로 가죠. 여기 총론, 여기 객체, 종류, 효력, 변동 이렇게 가지요. 요거 3월달은 이렇게 가. 5월달부터는요. 순서가 없어. 마구 무작위로 가. 무작위로. 여기서 갑자기 일로 가. 여기서 이로 가고 이렇게. 이 목차가 있어야 돼. 목차가. 그래야 차곡차곡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래 이거 자꾸 쓰는 거야 제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쓸 거예요. 10번 이상. 왜? 그 틀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래야 차곡차곡 자리를 잡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전 시간에 최우선 변제권 논의를 했지요. 그 세입자가 세 얻을 때 앞에 저당권이 앞에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저당권 있는 거였죠? 저당권 있는 집을 세입자가 세를 얻었잖아요. 여기 세입자 임차인이. 그렇죠? 이때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를 치면 저 세입자는 경매 시에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뭐보다 늦으니까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권이 빨라요, 늦어요? 그럼 소멸하는 거죠. 그때 낙찰자가 집의 소유자죠. 소유자 맞지요? 소유자가 이 집을 뭐 하는 사람? 점유자죠. 점유하는데 여기에 권리가 있어 없어? 권리 없이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집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가달라고, 방 빼달라고. 그게 바로 퇴거 청구야. 그럼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집주인이 하는 거야. 집주인이. 누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 끝났을 때 나가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퇴거 청구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집주인이 주체야.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달라고. 왜? 계약 끝났잖아. 근데 쟤는 집주인이에요? 땅주인이야? 누가요? 땅주인이 누구 보고? 집주인 보고. 땅주인이 누구 보고? 집주인 보고 뭐라고요? 나가라고? 말이 되냐고 이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따라서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는 거지.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만 할 수 있는 거. 집주인만. 누구한테요? 세입자에게. 세입자 그죠? 계약 뭐 했을 때? 종료시에. 계약 뭐 했을 때? 종료시에 뭐 해달라고? 나가라고. 근데 땅 주인은 집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죠. 그럼 집주인 보고 뭐 해달라고? 비워달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얘가 주인인데 뭘 비워? 얘가 주인인데. 얘가 자기 집 살죠? 얘가 누구 집 살아?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어딜 나가? 내 집인데. 이거 내 집이죠, 얘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누구 집? 내 집인데 내가 어딜 나가? 내 집인데. 얘는 내 집이에요, 남 집이야? 세입장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이야. 남의 집에 살고 있잖아. 왜요? 계약 끝났으니까. 그럼 나가야지. 그래서 땅 주인은 누구한테 할 수 없어요? 집주인에게 뭐 해달라고?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게 27회 올해 정답이에요. 27회 정답. 제 특강에도 똑같이 있어. 자료에. 특강 자료하고 똑같아. 마지막 시험 특강할 때. 참고로 이 지문이 언제 또 나왔어요? 18회 시험도 이게 19회 시험도 정답이야 이게. 19회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19회 정답 27회 또 나온 거야. 8년 만에. 그리고 우리 중계사는 기출문제가 무조건 80% 나와. 기출문제 80%. 그걸 조금 응용을 하는 거지. 응용을. 이 기출문제는 무조건 본다. 무조건. 자,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답 주세요. 무호가 건물 중 을이 무호가 주인이죠? 식당을 가졌어요. 영업하다 팔았어요. 병에게 양도했지요. 그래서 병을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을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을은 양도인. 을이 식당을 영업하다 팔아 넘겼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병에게 넘겼죠? 그럼 을은 식당을 영업하다 운영하다 팔아먹었으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도인. 팔아먹은 사람은 양도인. 가게 인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이 표현 즐겼어요.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요. 갑은 누구에게 식당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거하라고 그래야죠. 퇴거하라고는 돼, 안 돼요? 철거는 되죠.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현재 건물을 뭐 하는 사람? 운영하는 자. 현재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 병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 그럼 옆에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2번 끝에다 쓰세요. 최초의 방해자는 누구예요? 저 땅을 최초로 방해한 사람은 최초 방해자는 을이죠. 현재요. 현재 저 땅을 방해하는 사람은 병.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 누구한테 저거 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은 최초 방해자요, 현재 방해자.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얘가 방해했죠. 그랬다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넘겼잖아요. 그러면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병을 지목해야 돼요. 병을. 을 지목하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27의 기출. 이거 올해 또 나왔어요. 올해 시험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볼까요? 훔칠 만한 게 없어요. 훔칠 만한 게. 주면 안 돼요. 제가 훔쳐갈 거예요. 훔쳤죠. 저는 소유자예요, 점유자요? 점유자. 저분이 소유자죠? 훔쳤으니까 저는 이 핸드폰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저 소유자가 저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달라고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제가요, 이분한테 넘겨서 팔았어. 팔아 넘겼죠? 그럼 맨 처음에 훔친 건 저지만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 이분이죠. 그럼 저 소유자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현재 점유자.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오셔가지고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개념 볼게요. 개념. 물권자가요. 물권을 뭐 할 때?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길죠? 간단하게 뭐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방해하지 말라고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쌍괄호 2번 종류. 종류에 몇 가지요? 세 가지. 1번은 반환 청구, 반환의 동그라미. 2번은요, 방해, 제거의 동그라미. 세 번째는 방해, 예방. 세 가지요, 세 가지. 그 종류 옆에다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세 가지 타입. 첫 번째는 뭐예요? 반환 청구. 내놔. 내 거 내놔. 반환 청구.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 예방 청구. 이 세 개를 묶어서 통괄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물권에 관한 소송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소송이. 1번 반환 청구. 1번의 별 3개. 1번 별 3개. 소유권을 무단 침범당한 경우 소유자는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뭐라고 따져요? 소유물 뭐 해라고? 반환하라고 청구하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의 삼각형. 거기다 주체라고 써요. 주체. 삼각형 주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 30개 판례를.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판례 30개 할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하였던 자요, 한자야? 한자 삼각형. 점유하였던 자 그럼 틀려요. 점유를 했었던 자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라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오케이요?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소유자. 상대방은 거기다 써요. 상대방. 상대방이 점유한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유물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지요. 그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상대방이에요? 됐어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13조, 이게 213조. 제가 100번 할 거예요, 100번. 안 외워도 돼요. 왜? 저절로 외워져. 100번 하거든요. 단 외우면 빨리 가겠죠. 그죠? 빨리 가겠죠. 속도감 있게 가시겠죠.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요. 소유권을 방해당한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를 제거시켜달라고 청구하지요. 제거 청구. 사례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무단 건축주에게 행사하는 건물 무슨 청구요? 철거 청구가 바로 제거 청구죠. 내 소유권 방해하는 거 치우라고요. 치우라고 하는 청구를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철거 청구지요. 그 다음 사례 2번. 토지 소유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자. 등기가 유효요? 원인 무효요?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자에게 행사하는 무효 등기를 뭐 해주셔? 말소 청구. 동그라미 말소. 무효 등기 뭐 해주셔? 치워 빨리. 첫 번째는 철거 청구, 두 번째는 말소 청구.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걸 뭐 하는 거? 제거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 되셨나요? 다음 세 번째는 방해 예방 청구. 소유권을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염려의 별표, 염려. 방해 당한 거예요? 염려 있는 거예요? 염려. 옆에다 써볼까 이렇게.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 근데 B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땅을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절토해 버렸어. 여기다 전원주택 짓겠다고, 전원주택 공사한다고 땅을 이렇게 절토해 버렸어요. 경사를 많이 줘야죠. 이렇게 심하게 줬죠. 그럼 여기 무너져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 무너질 뭐가? 염려가 있지. 조마조마하지. 특히 겨울 되면 더 그렇잖아요. 그때 A가 뭐라고 그래요? 이 B한테 무너지게 해요? 안 무너지게? 예방조치. 예방조치 해줘. 예방조치 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반환, 두 번째가 제거, 세 번째가 예방. 반환 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퇴거 청구예요. 무슨 청구? 퇴거.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가달라는 거죠. 계약 만료됐으니 나가. 제거는요. 건물 뭐 해달라는 거? 건물 철거. 이건 무너졌어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 그때 하는 조치가 무슨 조치요? 예방조치요. 예방조치. 그럼 얘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려고 그러면 예방조치도 안 해줘. 안 해주고 공사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땅주인은 가처분 걸어.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공사중지 가처분을 걸어.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사 못하게 해버려. 못하게. 무슨 청구? 공사중지 가처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건물 두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부셔버려. 이거는 부셔버려. 건물 부셔버려.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공사하게 해요? 못하게? 중지요. 중지.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넣어버려. 가처분. 무서운 거라니까 이 소송이.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입자. 내 쫓는 거잖아. 쫓는 거. 쫓아. 이거는 부셔. 이거는 뭐예요? 중지시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소송이. 물권에서 소송 붙으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만큼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은 거예요. 다음 쌍괄호 3번. 주체와 상대방. 주체는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현재 방해하는 자. 현재 뭐 하는 놈? 방해하는 놈. 그 놈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쌍괄호 4번. 행사기간.
싼 거로 4번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의 별표. 그럼 이거 100년 지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쓰세요. 거기다 100년 지나도 함. 몇 년 지나도요? 100년이 됐어도 저 건물 때려 부술 수 있어.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즐겼어요. 그걸. 그 다음 5번.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아요. 여기. 여기 A 땅이죠? B 땅. B가 여기다 건물 짓는 건 상관없죠? B가 자기 땅에다 집 짓는 건 상관없죠? 상관없죠? 근데 B가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건물이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지진 나보세요. 지진.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니까 이 건물이 어디가 있어? 옆 동네가 있잖아. 쓰나미 불어가지고. 여기가 있죠? 그럼 이거는 얘가 잘못한 거예요? 얘 잘못 아니에요? 잘못 없죠? 지진 때문이잖아. 지진. 그래도 건물이 어디가 있어? 자기 땅이에요? 남 땅에? 남 땅에. B 건물이 여기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죠? 그럼 A는 땅 소유권이 방해됐어? 안 됐어? 누구한테? B 건물로 방해받았죠? 그럼 건물 그냥 둬요? 치워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원인이, 방해를 일으킨 원인이 B의 잘못여야 아니에요? 지진이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도?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거예요. 별표. 고의과실이 껴야 돼요? 안 껴도? 안 껴도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뭐만 일으키면? 방해만 일으키면 뭐 해달라고요? 방해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 됐나요? 다음 6번 준용규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몇 조예요? 213조를 제한물권에도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준용의 별표.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가 땡겨 쓰는 거야. 끌어다 땡겨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준용한다고 그래요. 준용한다. 그럼 213조 위에 가서 다시 보세요. 맨 위에. 맨 위에서 셋째 줄. 맨 위에서 셋째 줄이요. 종류의 1번 있죠? 종류의 1번. 소유권을 뭐 한 경우요? 무단 침범 당한 경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 이게 민법 몇 조? 213조죠. 그래서 내 소유권을 침범하면 어떤 인간이 내 소유권을 침범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침범 당했죠? 그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침범당했을 때? 소유권 침범당하면. 그럼 전세권을 침범했다. 내 전세권을 누군가가 침범을 했다. 그러면 뭐에 기한 거?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요. 전세권에 보면 전세권 이렇게 침범당했잖아요. 그럼 전세권에는 213조가 없어. 대신에 213조를요. 요게 민법 몇 조야? 요 213조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준용한다는 거예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준용이야. 준용.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죠.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걸 뭐라고? 준용한다고 그래. 그럼 이게 왜 편리해요? 요걸 안 옮겨도 되잖아. 딱 요 단어만 있으면 되죠. 뭐라고요? 준용이라는 두 단어만 있으면 이걸 안 써도 일로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법조문이 길어져요? 줄어들어? 편리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준용이라는 표현을. 법전이 줄어들잖아. 그럼 지상권을 침범하면요. 지상권을 침범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당권을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요? 그 물권적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점유권을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침범하면 지상권을 침범하면 전세권을 침범하면 오케이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 갖다 이렇게 붙이면 오케이. 근데 그 갖다 붙일 때 뭐를 끌어다 써? 뭐를? 이거를 나머지에다 끌어다 써.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의 되셨나요? 여기 사례를 하나 잠깐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달 들어가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나 진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할까요? 예, 실제 수험생 얘기입니다. 수험생 얘기. 제 민법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책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풀어가는 거는 사실 딱딱하고 건조해요. 재미없어요. 그죠? 활자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받게 되는 질문들은 아주 재밌어요. 제가 보아도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살아있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수업에는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강의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냥 이러고 가는 거하고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아버님이 80세가 되셨어요. 아버님이. 이 자제분하고 한 빌라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저 아버님이 재산이 많으셔. 이분이 이제 제 수험생이셨어요. 어느 날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님 혼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이. 아버님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에 여자분을 한 분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를. 그러면서 인사하거라. 뭐라고요? 내 여친이라고. 예. 이분 답답하죠. 예. 보니까 나이가 자기랑 똑같아. 예. 그러고는 뭐라고요? 오늘부터 같이 살 거니까 그리 알랐고. 예. 이제 여기 난리 났죠. 딸하고 이제 저기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그 딸이 막 얘기를 했지요. 아빠, 그래 아빠. 사는 건 용납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마라. 그래서 둘이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했죠. 이분이 이제 민망스럽죠. 한 집에 살기. 그래 어땠을까요? 나왔죠. 뭐 동거를 해요 지금. 나이가 똑같다니까. 나왔죠. 너무 민망스러우니까 이 새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도 민망하니까 나왔어요. 나왔더니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건물이 누구 거예요? 건물 소유자는? 아버지 거예요. 이분 죽었다니까.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이분 거예요. 공동상속이어요? 아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사실혼이죠. 사실혼이면 상속 지분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점유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신 거냐면 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이뻐해서 뭐라고요? 준다고 증여한다고 약속했다고. 안 나가는 거지 이분이.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지. 아버님이 뭐 하기로 했다고? 준다고 했다고. 준다고 약속을 맨날 별 보고 얘기했다고. 안 나가는 거죠. 예, 이제 이분은 1년을 그냥 뒀어요. 왜? 아버님 대소변도 다 받아주셨으니까. 1년을 뒀더니 1년 지나도 안 나가는 거야. 붙었죠 둘이요. 뭘로? 여기는 나가, 여기는 예, 이게 붙었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법적인 소유자예요? 아들이죠, 아들. 이분이 건물의 소유자.
그럼 이분이요 준다고 그랬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그러면 받으려면 저 건물을 빌딩을 받으려면 뭘 입증하셔야 돼? 준다고 말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 입증을. 그걸 뭐 하는 사람? 증여를 뭐 한다는 거?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뭐 하는 사람? 증여를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찾아와야 되지. 구두로 하면 이게 없는 거지. 구두로. 그죠? 구두로 100번 얘기했어도 증거가 없는 거지. 그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베개 및 송사는 요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따다 준다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준다고 그럴 때는 잠깐 여기 각서 하나 써줘. 자기야 뭐 써줘? 각서 써줘. 그리고 나하고 그 다음 얘기해. 이거 안 하면 다 허당이야. 다 허당. 증거가 안 되죠. 증거 안 되는 거는 가치가 없어. 이거 입증을 못 하셨어. 그래 이분이 이겼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 안 나가? 그래도 안 나가. 거기다 이제 이분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살고 계세요. 이때 소유자가 하는 소송이에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저 건물을 뭐 하는 분한테? 점유자한테 법률적인 권리가 있어 없어? 없대. 그때 나가라고 해요? 철거하라고 그래요? 나가. 그걸 무슨 청구? 퇴거 청구하는 거죠. 나가달라고. 누가요? 건물주가. 건물주자. 권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게 213조예요. 민법 몇 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자에게 뭐 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퇴거 청구예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도 안 나가. 이제부터 또 하나 중요해요. 그럼 이 물권적 청구권, 이 퇴거 청구는 몇 년 안에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챙기셔요. 뭐에 제한이 없으세요? 100년 지나도 할 수 있어. 100년 지나도. 이때 저 할머니가 안 나가시면 이분이 세게 나갔어. 세게. 뭐라고요? 할머니 다음 달까지 안 나가면 할머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넣을 거예요. 무슨 소송? 손해. 남의 집을 3년 동안 살았잖아. 남의 집에. 자기 집에 남의 집에 권한 없이 살았죠. 그럼 뭐 해달라고요? 손해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해달라는 거죠. 이것까지 걸겠다고. 다음 달까지 안 나가면. 그래도 또 안 나가. 그럼 저 소유자께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거 소송을 따로 내야 돼,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럼 이분이요. 이분이 이분 고민은 저한테 질문 드렸던 건 이거예요. 저 할머니한테 자기가 퇴거 소송만요. 무슨 소송만? 퇴거 소송만 진행을 시켰다. 그럼 저 세입자가 해줘야 될 건 저 할머니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퇴거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돼요. 뭐만? 퇴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손해배상은 따로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왜? 이 주인이 요구한 게 뭐예요? 무슨 소송? 퇴거 소송만 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도 등 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명도 소송. 그럼 세입자한테 뭐만 한 거예요? 퇴거만 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지. 그때는 이 할머니가 뭐만 하면 돼요? 퇴거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괘씸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뭐까지 하면? 손해배상까지 왕창 물리자. 그래서 뭐까지 걸면? 손해배상까지 물리게 하려면 이 소송을 따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넣어야죠. 별도로 이걸 넣어야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퇴거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지요.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금 소송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별표. 거기 쓰세요.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멋있게 딱 떨어졌죠? 이거 안 외워도 돼. 이런 거는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무슨 소송이? 손해배상금 소송.
손해배상금 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 안 됐다? 포함 안 되어 있다. 우리 시험 단골. 그럼 뭐 따로 뭐 따로요? 대거 따로, 손해배상금 따로. 됐죠? 네.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 이혼했어, 이혼. 근데 이 남편이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 남편이 안 나가. 집 주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근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도장 찍어주고. 그때 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 퇴거지. 당신 빨리 뭐해? 당신 빨리 나가. 그죠? 계속 안 나가. 그럼 뭐까지요? 차마 야박하게. 이 야박하게 해요, 야박하게.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요, 원래는 이렇게 판을 짜요. 판은 짤 땐 이렇게 짜요. 물권이 변하는 거지요. 물권의 객체는요. 물권의 객체는 뭐였어요? 물건이었죠. 그 물건이 뭐 하는 거? 변하는 거예요. 물권의 객체가 뭐였어요? 물건이죠. 물건이 다시 어떻게 나눠졌어요? 부동산과 이 민법이 워낙 정교해서. 왜 정교해요? 오래됐거든. 그죠? 1000년이 넘거든요, 민법은. 연역이. 이게 로마 시대부터 완성된 거. 이게 로마 시대 다 있던 내용이에요. 오래됐죠. 그래 아주 정교해, 아주 정교해.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그리고 뭐로 나눠요? 동산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물권이 뭐 한다는 거는 변동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또 하나 뭐로? 동산의 물권 변동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 시험에는 이쪽이 타켓이라서 여기는 2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여기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주로 어디를 타켓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주로 살펴보게 된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요. 두 개로. 하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두 번째는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자,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여백에 하나 잠깐 요거 하나 보실게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땅이요. 이 할머니 땅을 같은 동네 사는 B라는 할머니 친구가 70년도에 저 땅을 매매로 샀어요. 70년도에 뭐로 샀어요? 매매로 샀어. 그리고 이 매수인인 친구가, 매수자인 친구가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내고 그냥 농사만이야. 농사만 이 땅을 농사만 짓고 있어, 매수인이. 그럼 소유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 계약과 더불어 거기다 뭐까지 갖출 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법률 행위로 인한 때. 따라서 법률 행위로, 매매라는 게 법률 행위지 않습니까?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186조. 자, 보세요. 186조.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의 땅 땡땡.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이런 제목하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은 뭐야? 득은 취득. 실은요? 상실. 취득할 때도 상실할 때도 변경할 때도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하여야, 별 3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되셨나요? 그렇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하나는 법률 행위일 때. 이게 민법 몇 조?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일 때. 물권을 뭐 할 때요? 취득할 때. 그 다음 뭐 할 때? 상실할 때. 그 다음에 변경할 때. 득실 변경할 때는 뭐가 요건이에요? 등기하여야.
등기하여야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 그럼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등기가 요건이에요. 등기가. 법률 행위일 때. 반대로 187조는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 민법 몇 조? 187조. 그죠? 법률 규정일 때. 위에는 186조는 법률 행위일 때.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 법률 규정이죠. 밑에는 법률 규정에는 거기 나와 있어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두 번째는요. 수용. 그다음 세 번째는 상속일 때. 상속받았다. 아버님 부동산을 내가 상속받았다. 돌아가셔서. 그다음에요. 경매일 때. 머리 글자를 따볼게요. 머리 글자를 형, 수, 상, 경.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촛불 시위 아니에요?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요. 물권을 뭐 할 때? 취득, 얻을 때죠, 얻을 때. 위에는 취득이요, 득실변경이에요. 여기는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생겨. 자,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매년 한 문제. 다음 중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찾으세요. 위에 걸 뭘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는 거. 밑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요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몇 개? 형, 수, 상, 경. 씹어 먹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기타 있죠? 조문 잘 보세요. 187조 보세요.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국가가 땅 수용했지요? 그럼 보상금 주고 수용하지요? 그럼 소유권 넘어간 거야. 그 다음 상속은 언제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이? 아버님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는 언제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이? 경락대금 완납 때. 쓰세요. 경락대금 완납할 때. 경락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러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 시. 아버님 사망 시. 수용은요? 수용은 언제 국가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금 지불할 때. 보상금 완납할 때. 그럼 형성 판결은 뭐 할 때요? 판결 날 때. 판결 날 때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87조.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동그라미야. 기타. 그 기타가 앞으로 10개 정도 더 들어가야 돼. 앞으로. 기타 뭐에 의한 경우요? 법률 행위요, 법률 규정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되셨지요? 그럼 등기를 요할 때는 언제만? 법률 행위일 때. 법률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그죠? 계약을 하려면 의사표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로 이거죠. 법률 행위라는 거는 뭐를 요소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 뭐를 요소로 하는 것?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생겨. 뭐를 요소로 하는 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 바로 매매계약이 대표적이죠. 매매계약 의사표시 해야 되죠. 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 의사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이게. 매매계약이나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됐습니다. 다음 밑에 판결이 3개가 있어요. 용어 설명에 보면 판결 3개 나오죠. 1번은
병성 판결. 2번은 이행 판결. 3번은 확인 판결. 1, 2, 3번 묶으세요. 그거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예, 스스로 하셔야 돼. 이제 공부 스스로 하는 거 자꾸 만드셔야 돼요. 해주는 것만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다음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4번, 5번 있죠? 예, 묶어서 별표. 강제 경매는요. 자, 읽어볼게요.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요. 일반 채권자의 삼각형 넣어볼게요. 담보 잡고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준 거예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요. 일반 재산의 삼각형. 일반 재산이 뭐예요? 전 재산이요. 전 재산. 채무자의 어느 재산? 전 재산. 아파트면 아파트, 자동차면 자동차, 살림살이면 살림살이. 그죠? 그 살림살이를 뭐라고 그래요? 유체동산. 전 재산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 밑줄 그셔요. 무슨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을 넣어야 돼요. 소송을.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돼요. 판결문. 성수 판결에 밑줄 그세요. 판결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행문이라고 그래요. 강제 집행, 집행문. 강제 집행을 붙일 수 있는 판결문. 집행문을 얻어가지고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하려면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떤 전 단계를 밟아야 돼요? 일단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죠? 소송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 때리는 거예요. 어디다 때려? 어디다? 채무자의 어디다? 전 재산 찾아가지고 경매 때리는 거야. 되셨어요? 그때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 경매라고 그래. 강제 경매. 왜? 법원이 경매하라고 집행문을 줬어 안 줬어? 줬죠. 그래서 붙여서 강제 경매예요. 그럼 보아요. 심영래가 돈을 이 친구한테 50억을 빌렸어. 50억을. 그럼 50억에 대한 뭐가 있는 사람? 채권자죠. 여기는 돈 꿨으니까 누구? 채무자죠. 담보가 없어. 담보가. 그냥 꿔줬죠. 이때 채권자가 대여금 갚으라고 소송했어. 소송했지요. 그래서 이기면 판결문 나오죠. 이거 금방 나와요? 시간 걸려? 그때 채무자가 어떻게 해? 나 잡아봐 라고 가만히 있어요? 재산 어떻게 재산? 다 빼돌려. 이거 팔아먹고.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있어 없어? 그럼 받으나 마나지 이게. 그죠? 예. 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결문만 얻은 거고 강제 경매할 뭐가 없어 지금? 재산이 없어. 재산이. 그럼 꽝이야 꽝. 이거 이기나 마나지 이거. 만세했는데 실효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여금 반환 소송 걸죠. 그때 변호사는 동시에 뭐까지요?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동시에 거는 거야 이걸. 가압류 소송을 동시에 붙여버려. 그래야 재산이 못 날아가지. 그죠?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가압류 묶어둔 재산 있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강제 경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 뺏어가는 거지 이제.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넣을 때는 뭐하고 같이 넣는다? 가압류 소송을 두 개를 같이 넣는 거. 두 개를 같이. 그래야 재산을 못 빼돌리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 채권자가 누가 경매한 거야 이거 경매를? 채권자 B가 한 거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C, D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배당하는 날 와가지고 돈 달라고 법원에 쫓아왔어. 누가 쫓아왔어? C, D 채권자들이 쫓아왔죠. 그때 경매는 누가 넣은 거예요? C가 넣었죠. B가 넣었죠. 그럼 얘가 돈 다 가져가 못 가져가? 채권자죠. 그럼 배당에서는 얘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 평등해요. 경매는 누가 때렸어도 B가 죽어라고 소송했죠. 죽어라고 소송하고 힘들었는데 배당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배당에서는 배당 요구 얘네들이 하면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걸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때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예요? 강제 경매. 강제 경매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일반 채권자. 강제 경매 주체는 누구?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담보 잡은 거예요? 그냥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준 거. 반대로 임의 경매요.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요, 변제기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부채를 갚아요, 못 갚아요? 그때 누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삼각형.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자는 담보 잡았어, 안 잡았어? 거기다 쓰세요. 담보 잡은 물권자. 담보 잡은 물권자. 담보 잡은 물권자가 하는 경매. 그 경매가 임의경매예요. 담보 잡은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담보로 잡아놓은 어디다가 경매하는 거예요? 특정의 담보물. 거기 삼각형. 특정의 담보물. 거기다 밑에다. 아파트면 아파트에다. 별장이면 별장에다가. 자동차면 자동차에다가. 내가 뭘로 잡아놓은 거? 담보로 잡아놓은 거 있죠? 그 담보 물건만을 뭐 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문 없이 경매할 수 있어요. 어느 것만 경매해요? 담보로 잡아놓은 것만. 담보 안 잡아놓은 건 경매혀 못 혀? 못 혀. 어느 것만 해요? 담보로 잡아놓은 것만 경매 후려치는 거예요. 이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점에서 강제경매랑 달라요.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붙이는 거죠. 일반 채권자는 뭘 붙였어야 돼 아까? 법원에 무슨 판결? 승소 판결. 이거 받아야죠. 이거 받아가지고 경매를 강제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임의경매는 판결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경매 실행 밑에요. 경매 실행에 밑줄 그세요.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은요. 저당권자인 은행은 변제기에 얘가 저당권자라고 해볼게요. C가 저당권자. 근데 얘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 원금도 이자도 상환을 못 해.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11월 말까지요. 11월 언제까지요? 말까지 이거 원금하고 이자를 갚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그리고 돈 꿔갔어. 10억을. 못 갚아.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은, 농협은 경매를 12월 1일 날 변제기 지났죠? 변제기 지날 때까지 부채를 못 갚는다. 그럼 경매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저당권자 치맘이야, 치맘. 그래서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왜 임의경매요? 경매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무슨 경매? 이게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그래서 이 채무자가요, 이런 경우 보셨잖아요. 펜텍이라는 회사 보셨어요? 펜텍이라고 하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죠? 삼성 말고 그 저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죠? 거기가 부채가 많거든요. 부채가 많아. 예. 자산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7천억인가 돼요. 700%가 넘죠, 700%. 그때 여기가 나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원이요, 변제기가 됐는데도 못 갚았어요, 부채를. 그럼 아니요, 이쪽 채권자들이 경매를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줘도 되는 거야. 변제기가 됐을 때에 꼭 경매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명을 늦춰줄 수 있죠. 그게 임의경매. 그래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주체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죠? 임의경매는 누가 붙이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경매를? 특정의 담보물에만 경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고 때리는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오케이. 다음 형식주의 원칙. 형식주의는요, 형식의 동그라미요. 형식. 법학은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형식 동그라미. 형식주의는 물건이 변동하려면 공시방법에 밑줄 그어볼까요? 공시방법이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을 갖춰라. 물건이 뭐 하려면? 변동하려면. 이렇게 매매로 이 땅을 매수인이 샀다. 그럼 물건이 생기려면, 이 매수인에게 물건이 생기려면 공시방법이 뭐예요? 부동산은? 공시방법, 밑줄이요. 공시방법. 등기를 갖춰라. 이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고 해요. 자, 개념 볼게요.
부동산을 매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합의와 별도로 공시 방법으로 뭘 갖춘 때? 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 자, 공시 방법에는요. 부동산은 뭘로 공시를 합니까? 등기로 합니다. 동사는요. 점유로 합니다. 20개 집단은 명인 방법으로 합니다. 명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울타리 치고 이름 쓰고 편말 붙여. 다음 쌍괄호 4번에 의사주의 보세요. 의사주의는요. 매매 합의만으로 당사자 간의 물건이 변동하는 주의.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의사합의.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지요. 그게 의사주의. 그럼 여기 보아요. 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샀는데 아직 이 매수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아직 뭐 하기 전? 그럼 매매 합의는 이뤘어 안 이뤘어? 그럼 소유권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걸 무슨 주의? 의사주의. 형식주의는 언제 넘어가는 거야? 등기를 꽂아야 넘어가. 이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의사주의는 등기 꽂아야 안 꽂아도 매매하기로 둘이 합의 봤어 안 봤어? 그럼 소유권 넘어가. 그걸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가 구민법, 옛날 민법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프랑스 민법. 프랑스 민법은 이런 형태예요. 그럼 프랑스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둘이?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넘어간 거. 그럼 거래가 빨라요? 더뎌요? 빠르죠? 왜요? 등기소 안 가도 돼요. 등기소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뭐만 하면? 매매하기로 합의 봤죠? 합의 보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근데 형식주의는 합의만으로 돼요? 등기로요? 이걸 갖춰야 돼요. 이거를. 거래가 빨라요? 천천히 가요? 이게 형식주의. 거기 별 3개. 형식주의의 별 3개.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 있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들이 2007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7년에 매매계약했죠?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채권자가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걸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놓여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매매 계약을 이렇게 AB 간에 했는데 아직 여기다가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이 채권자가 가압류를. 갑토지. 갑당 얘가 매수인을. 매매 합의했고 지금 등기는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는데 왜 못 가져왔냐면 이 채권자가 여기다 뭘 걸어서 가압류 걸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1번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요? 등기명의자 갑. 오케이. 여기 볼까요? 여기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매매 합의했죠? 잔금은 하나도 안 줬어. 잔금 하나도 안 줬는데 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바로 넘겼어. 돈은 언제 주기로 하고? 나중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등기를 바로 넘겨줬어.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갚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그래도 을 거예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는 형식. 껍데기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두 번째,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뭐 할 때요?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등기라는 뭘 갖춘 때? 형식. 거기다 써요. 등기라는 뭘 갖출 때? 형식을 갖출 때 소유자가 되는 것. 그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 세 번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삼각형이요. 등기 청구권의 삼각형.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해달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지요. 이 청구권은 언제까지 권리가 존속하느냐? 본래 청구권이죠. 청구권. 청구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그럼 토지를 인도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하면 몇 년? 10년이 지나버리면 없어져요. 그럼 10년 지났다. 이게 계약한 게 1970년이다. 그럼 언제까지만 얘가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달라고 하는 걸 무슨 청구권?
청구권 있죠? 요건 몇 년 동안만? 1980년까지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지금 2016년이니까 이 청구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날라간 거야, 이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매수인이요. 토지를 뭐 할 때? 점유하면 몇 표. 점유하면 10년이 지났어도요.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B가 뭐하고, 을이 뭐하고 있을 때? 점유하고 농사지면, 점유해서 농사지면 이거 10년 지나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있어. 점유 안 하면 10년 지나면 없어지죠. 근데 뭐 하면 안 없어져? 점유하면 거기, 점유하면에 별 3개. 네 번째. 갑소유 토지를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비싼 가격에 팔고 등기를 격려해 준 때. 그럼 갑이 을에게도 팔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했죠. 등기를 을에게 안 넘겨주고 병에게 넘겨줬어. 누구한테요? 병에게 땅을 넘겨줬어. 이렇게. 얘가 계약을 먼저 했는데 얘 계약 나중에 하고. 근데 등기는 일로 넘어갔어. 등기는.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병 거예요. 왜요? 형식주의. 먼저 등기를 격려한 누가? 이매수자. 늦게 매수했죠? 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 이때 을이 열받아 안 받아? 받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먼저 샀는데 돈도 먼저 주고. 먼저 샀죠? 1월 달에. 얘는 7월 달에. 그래도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병이. 먼저 뭐 한 사람? 등기를 꽂은 사람이야. 쓰세요. 등기 꽂은 때. 거기다 쓰세요. 먼저 뭐 한 때? 등기라는 형식 갖춘 때. 등기라는 형식을 갖춘 때 소유자가 되는 것. 등기라는 뭘 갖출 때요? 형식. 등기라는 형식을 갖출 때. 쓰세요. 쓰세요. 써야지 나중에 응용력이 또 생겨. 왜? 거기서 판례 많이 또 나오거든. 먼저 뭐 한 때? 등기라는 뭘 갖출 때요? 형식을 갖출 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등기를 안 했어. 얘도 등기 아니고 안 했어.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얘는 계약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얘랑, 한 번은 을이랑 매매했고 한 번은 누구랑? 병이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계약이라고. 이중계약.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무슨 매매? 4번 옆에다 이중매매. 4번 왼쪽에 이중매매.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얘도 안 했어. 얘도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돈만 줬죠? 너 돈 줬냐? 나도 잔금 줬어 어제. 바보. 얘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바보 천치네. 바보 천지네. 얘도 잔금 줬죠? 등기했어 안 했어?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또 누구한테 팔아도 돼? 아우 얘 병한테 또 팔아도 돼. 그럼 무슨 계약? 삼중매매가 되는 거지. 삼중매매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을이 제일 먼저 매매했죠? 그럼 을은 갑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소유권이요?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병도 을에 대해서 잔금 치렀죠? 병도 갑한테 잔금 치렀으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만 있네. 얘도 그러면 얘도 얘한테 돈 줬으니까 얘도 뭐가 있어?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지. 셋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셋 다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주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요? 얘마며 얘마. 얘가 뭐 하면? 등기 주면 그 사람만 주인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셨어요? 이게 형식주의. 자 오늘 여기까지요. 다음 주에 물권법 끝까지 다 나갑니다. 예, 속도 있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문강의 2주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